14일부터 일주일 연속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데 대해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14일 103명, 15일 166명, 16일 279명, 17일 197명, 18일 246명, 19일 297명, 20일 288명, 21일 324명으로 총 1900명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고려 중이다. 하루 평균 238명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한국의 재확산 상황을 언급했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비판이 커지자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한국의 최근 확산세를 걸고 넘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들은 아주 큰 발병 상황을 맞았다. 그는 여러분은 한국이 잘하고 있는 것을 봐왔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경계심을 유지하고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코로나 모범 방역국으로 꼽혀왔던 한국과 뉴질랜드를 언급하며 끝났다. 큰 발병이 있었다고 깎아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올드포지에서 한 연설에서 코로나 사태 대응에 대해 말하는 와중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뉴질랜드? 거긴 끝났다. 그들은 뉴질랜드에 대해 말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손동작을 크게 하며 한국? 끝났다. 대규모 발병이 어제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의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어제 큰 발병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명률을 보라.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해냈다고 지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검사 수가 한국보다 훨씬 많아 확진자가 많다거나 한국의 사망자 통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한국을 의식한 발언을 해왔다. 전 세계 주요 외신도 한국의 상황을 집중 보도했다. 로이터는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였지만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으로 보건당국이 고군분투하던 2월에 두려움이 되살아났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은 첨단 추적 시스템 등으로 국제적 찬사를 받았다면서도 최근 한국의 상황은 효율적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을 갖춘 나라에서도 재확산 위험이 계속해서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역시 훌륭한 코로나19 대응으로 국제적 찬사를 얻은 한국이 몇 달 후인 지금 극적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은 3월 이후도 다른 대규모 발병 직전에 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18일 공개된 한 시사주간지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어느 국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냐는 질문에 제일 먼저 한국을 꼽으며 엄중한 접촉 차단 등을 통해 희생자 수를 매우 낮게 유지했다고 말했다. 헤어팩 쌓이는 빈 그릇에 한숨만 황각동 가구 주방거리 벼랑 끝 헤어판 매장의 주방 집기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다시 팔리지는 않네요. 더 이상 놓을 공간도 없는데 오고 있으면 한숨만 나옵니다. 22일 주말이지만 텅 빈 서울 중구 황각동 가구 주방거리. 잔뜩인 먹구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최근의 상권 분위기를 반영하듯 어두침침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10년째 중고 주방기계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의 표정에는 그늘이 가득했다. 그는 최근 중고 물품 매입 요청은 점점 늘고 있는데 이를 사가려는 손님은 거의 없다. 이 상태로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연신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황각동은 업소용, 가정용 중고 주방기구용품을 비롯해 다양한 가구를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450여 개의 점포가 밀집해 있다. 특히 외식업 자영업자의 폐업, 철거 중고 물품의 상품화 기업이 모든 과정을 담고 있어 이곳에 오면 최근 외식업의 흥망성쇠를 체감할 수 있다. 기자가 이곳에서 머무른 2시간 동안 거리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처럼 한산했다. 거리 곳곳에는 철거 점포에서 수거해온 각종 업소용 냉장고와 고기 불판, 그릇, 집기류 등 물품들이 정리가 안 된 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상인들 대부분은 무더운 날씨를 피해 점포 안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었으며 일부는 매장 앞에서 담배를 태웠다. 흡연자들은 대체로 무표정으로 스마트폰을 응시했지만 335 모여 담배를 태우기도 했다. 흡연 중 대화 속에서도 얼굴에 웃음기를 찾기는 어려웠다. 중고 주방기기 판매점 B사 대표는 올해 초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업계 고객 감소율이 60%에 달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줄 폐업하는 바람에 중고 물품을 판매하려는 고객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중고 물품을 사들여도 경기가 악화돼 창업하려는 사람이 없어 물품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집기들이 계속 쌓이고만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판매점 사장도 올해는 전반적으로 손님이 없었지만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나서는 진짜 뚝 끊겼다며 IMF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진짜 요즘에는 벼랑 끝에 몰린 듯한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폐업 처분한 집기를 실은 트럭이 계속해서 들어왔고 상인들은 물건을 내릴 장소를 정하느라 머리를 싸매야만 했다. 한 상인은 올해는 코로나19부터 시작해 수해, 폭염 그리고 다시 코로나19로 돌아온 형국이라며 이 일을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직원 월급이 밀리고 가게 임대료를 주기도 어려운 건 처음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인근 중고 가구 전문점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해 가게 가득 찬 중고 가구들 때문에 업소용 의자와 테이블이 문방 여기저기에 뒹굴고 있었다. 한 의자에 붙여있는 중고 100개라는 글귀는 중고 가구를 찾는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했다. 방역당국이 지난 15일 집회가 열릴 당시 광화문 인근에 머문 1만 576명의 연락처를 통신사 기지국 정보로 확보했다.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시급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들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고하고 전수 연락도 진행할 예정이다. 22일 서울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광화문 집회가 열린 지난 15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회 장소 인근에 30분 이상 체류한 1만 576명의 명단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명단은 통신 3사 기지국 정보를 통해 15일 광화문 집회 인근에 30분 이상 체류한 시민들을 파악한 전화번호다. 광화문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전일까지 104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5명, 경기 25명, 경북 10명, 인천, 부산, 대구 5명, 대전, 충남, 경남 4명. 큰 힘이 됩니다. 긴급하게 전해드린 벨라포치 사건의 후속편입니다. 지금 구글과 야후 재팬에서 캔슬 코리아로 검색을 하면 수십만 개의 기사들이 쏟아질 정도로 해외에서도 이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하루 종일 필리핀 언론과 일본 언론에는 대서특필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국내 문제이니까 당연히 뉴스거리가 될 것이지만 일본은 우길기 때문에 한국이 곤란해졌다는 것 때문에 신이 난 것 같습니다. 이미 필리핀에는 K-팝과 K-드라마 팬들의 조직적인 반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인들은 일부 한국인들의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트윗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전하면서 미안해요 필리핀 국민들 이라는 뜻의 Sorry to Filipino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석이와 일부 한국인들의 생각 없는 댓글로 시작된 어이없는 사건이 빠른 시일 내에 평화롭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후속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하루 종일 필리핀 언론과 일본 언론에 다시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큰 영자신문인 마닐라 불러틴에도 한국은 이제 취소한다와 한국은 사죄하라가 유행하는 이유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는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한 여성이 자신의 불쾌한 경험을 소개한 트윗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한국을 5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어떤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비웃고 가더라. 다른 날에는 지하철에서 덩치가 크고 못생긴 한국인이 어깨를 강하게 부딪히고 그냥 갔다 라는 등의 경험입니다. 나는 한국의 노래와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싶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나는 자랑스럽게 깃발을 들 것이다. 한국전 참전용사 롤로입니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무척 기뻤고 전사한 영웅들에게 꽃을 바쳤다.
필리핀 군인들이 한국을 위해 많이 전사했다. 이런 트윗들을 소개하면서 필리핀인들의 분노를 일일이 소개했습니다. 필리핀의 TV 방송에서도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많은 필리핀인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특히 K-팝을 응원하는 상징인 라이트 스틱을 내려놓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나는 K-팝과 K-드라마 팬이 된 것이 자랑스럽지만 이제는 라이트 스틱을 내려놓고 우리 국기를 높이 들겠다. 일부 한국인은 우리 필리핀인과 우리나라를 모욕했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우리를 존경하도록 보여주자. 일부 한국의 아이돌도 우길기 문양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벨라포치에게 화를 내느냐. 나는 K-팝 팬이기 때문에 한국을 사랑하지만 이번 일에 입을 다물고 있지 않겠다. 우리 필리핀인들은 친절하고 우리는 우리 조상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와 존엄성을 잘 알고 있다. 라는 트윗들을 소개하면서 필리핀의 현지 분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의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면서 당연하게 필리핀인들은 애국심으로 필리핀을 자랑스러워하는 행동과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이 모욕을 당한다면 어느 나라의 국민이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사건이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확대가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밀크티 동맹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 사건이 아시아권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트윗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밀크티 동맹은 태국과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에 대만과 홍콩 네티즌들까지 합세하면서 확대되어 버린 트윗 전쟁입니다. 처음에는 태국의 유명 모델인 위라야 수카람이 트위터에 C19가 중국의 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더라 라는 글을 올리면서 중국 네티즌들이 트윗 공격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면서 밀크티 문화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네티즌들이 연합하면서 나중에는 메콩강댐 중지라는 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사소하게 시작한 사건이 한국에 대해 반감을 가진 여러 국가들의 네티즌들이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또 한국 네티즌들이 반발하면서 이상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본의 네티즌들이 부지런히 부채질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트윗을 올리면서 대거 참여할 거고요. 일본의 야후 재팬에서 검색을 하면 거의 대부분 혐한 사이트에서 화제로 다루고 있으며 일본 네티즌들은 트위터 등 SNS 활동을 하면서 싸움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네티즌들까지 끼어들고 필리핀인들의 애국심까지 들고 일어나면서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확대가 된 것에 대해 평범한 한국인들은 거의 필리핀인들의 분노를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필리핀인들에게 미안해요 라는 해시태그를 실시간 트렌드 검색 순위에 올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순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서로 응원하기도 합니다. 민서가 사과해 라는 트윗도 많았습니다. 민석이를 찾아서 사과를 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철없는 어린아이일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거주 국가를 필리핀으로 바꾸자. 그러면 필리핀 실트 반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친구들아, 우리 실트 올리는 거 쉽잖아. 한 번씩만 해주라. 제발 인종차별은 안 된다. 제발. 이 일에 정말 분노하고 있다. 한국인으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든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나도 처음 이 영상을 보고 화가 났다. 필리핀도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싶어서 이해가 안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인들이 좀 지나쳤다. 사과해야 한다. 필리핀인들은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대신 사랑과 평화를 전파합시다. 필리핀은 16세기부터 스페인에게 점령당해서 식민지로 있으면서 수많은 필리핀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처형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에게 다시 식민지로 지냈습니다. 1941년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일본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고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일본의 패전으로 드디어 해방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전쟁 말기에 천여 명이 위안부로 끌려갔을 정도로 끔찍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인이라면 일장기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일제 잔재에 대해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벨라포치에게 악성 댓글을 보낸 한국인들이 이런 역사의식을 모르는 필리핀인이 한심하다 라고 분노를 드러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벨라포치가 사과했을 때 멋있게 받아주고 서로 격려했다면 이렇게까지 논쟁이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한국인들이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비온 후에 땅이 더 굳듯이 양국의 우호가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부 필리핀인들은 한국인들의 이런 사과하는 운동에 대해 트윗을 남기기도 합니다. 사과를 받았어요. 나는 필리핀인입니다. 한국과 필리핀에게 평화가 있기를.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이 트윗처럼 이렇게 잘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